과정적으로 잘해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어떤 점이 아쉽죠? 같이 그때 설립했던 삼양사라든가 그 다음에 제1제당 지금 펄펄 날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거에서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 다이나믹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그 다이나믹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시대적으로도 지금 그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고 산업 환경이 빠르기 때문에 좀 편안한데 안주하다 보면 회사도 어려울 수 있지만 개인도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짐작하기에 40대 초반에서 중반이죠. 그죠? 그러면 딱 10년 후 생각한다 그러면 5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나는 어떤 모습일 거냐.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게 뭐냐. 여기에 임원이나 CEO 하면 가장 바람직하죠. 또 그게 안 되면 어떤 회사에 또 고위 임원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내 회사에 오너가 되어 있거나 이 세 개 중에 이제 하나가 될 텐데 그래서 조직이나 개인 측면에서 이 고성과 창조 리더십 그래서 제가 이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에 크게 그 세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성과 창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역량이더라 이거지. 저걸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역량이 뭐냐? 어떻게 역량을 개발할 거냐 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성과 관리 여러분들은 이제 부서장 되면서 팀원들 성과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거냐. 이건 임원이나 CEO가 돼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너가 되든지 여기서 중역이 되든지 간에 좀 큰 틀에서 비전과 전략을 생각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이거 피부에서 와닿게 지금 아마 사료 영업하는 분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면 팍팍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비즈니스 모델에 좀 이게 민감하고 좀 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과, 역량,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그거를 아우르는 리더십 이거를 좀 이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여러분들 아마 복습이 좀 되지 않을까. 여태까지 그 지금까지 회사에서 교육받고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일을 통해서 뭘 하고 이랬는데 이걸 좀 그 정리하고 복습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주제를 던져주면 같이 토의를 하고 그래서 A4 용지 좀 나눠드렸죠. A4 용지에 같이 토의하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도 이거 난 잘 모르겠다. 그럼 오픈해라. 잘 모르면 팀 토의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그 복습을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여기 고위 임원, 부장 이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마 TS는 이게 그 다이나믹한 그 앞으로 경영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 상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아마 그런 아이디어나 전략을 제시를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 같이 좀 딱딱한 그거지만 소프트하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업하는데 되게 이게 이 주제 하면 여러분들 얼굴이 보면 표정이 무서워요 지금. 야 이게 힘들게 오늘 큰일 났다. 좀 있으면 축구도 하는데 그래서 이 표정을 좀 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리 일어서 가지고 팀원끼리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또 새로운 그 다짐으로 새로운 과목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어서시 가지고 팀원끼리 하이파이브를 하고 좀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고 출발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 관계없습니다. 하이파이브를 하셔도 좋고 스킨십을 하셔도 좋고 하여튼 액티비티를 한번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예, 이야. 예, 좋습니다. 박수 치면서 자리합니다. 예, 좋습니다. 박수 치면서 자리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 매너 이런 거 했지만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사람 관계를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거하고 업무의 맥을 잘 짚느냐. 저는 주로 오늘은 업무의 맥 짚고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생각해내고 이런 쪽에 그 초점을 좀 두겠지만 여기서 그 앞에서 뭐 거리하고 둘째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가정의 그 가풍에서 많이 오죠. 자기 엄마 아버지가 대화가 별로 없거나 냉랭한 집의 큰애가 저렇게 이제 그 되는 건데 저게 조직 성과하고도 연관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고 난 저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내 애들은 내가 어떻게 키우는가. 이런 것도 저것도 어떻게 보면 역량 중에 하나죠.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이 있는 게. 그래서 저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그 주요 학습 내용은 사업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비즈니스 전략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거냐. 이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간부와 리더의 핵심 역량이라는 게 뭐냐. 저게 고성과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세 번째는 간부와 리더의 성과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앞 모듈이고 오늘 주로 할 거고 내일은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검토를 하고 내가 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사업 그 본부에서 비즈니스 유니트라고 그러죠. 거기서 내가 최고 책임자라면 어떻게 이끌고 갈 거냐. 내가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대표를 비즈니스 유니트의 대표를 본부장님한테 어떻게 전략적인 사고를 뜯어줄 거냐. 그래서 부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본부장 혼자 생각 못하죠. 미처 생각 못하는 거를 시장 환경 변화나 이런 걸 메모해가지고 그 차 한잔 할 때, 맥주 한잔 할 때 탁탁 던져줘가지고 사업이 도움이 되면 그 본부장은 얼마나 고맙겠냐 이거지. 본부장은 성과 내려고 길을 쓰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똑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제 소개 좀 했는데 저거는 몇 년 전의 사진인데 세월 빨리 흘러가지고 몇 년 사이에 약간 좀 사그라들더라고요. 자,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변화 속도가 저것 때문에 무지하게 빨라요. 그래서 앞으로 1, 2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 메모를 잘 하셔야 되는데 폴더 메모도 잘 해야 되겠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지금 4차 산업하고 연관 안 되는 게 없지요.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이 기술이라 하고. 그런데 제품군을 볼 때는 설탕, 식품, 사료, 바이오 의약품, 뭐 이렇게 축산 유통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장 비중이 큰 게 뭐죠? 사료입니까?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제품군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누가 사업본부장을 맡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군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신사업을 누가 어떻게 창출할 거냐. 사실은 이걸 연결해가 이런 팀을 꾸려주면 난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하면 얼마든지 신사업에 여러분들 대표하면 대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조직 내에서 신사업단을 꾸려가지고 뭘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엎어져도 내 돈은 안 깨지잖아. 그런데 회사라는 든든한 배경 가지고 있으면 잘 안 엎어집니다. 나가서 혼자 개인이 하면 엎어지면 일어나기 좀 어려운데 그래서 좀 아이디어 참신한 거 내가지고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서 한번 런칭해 보는 거는 조직에 있을 때 여러분들 나이에 시도해 볼 만하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회사의 임원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늘 머릿속에는 이렇게 변화가 빨리 일어나니까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번 런칭해 볼 거냐. 근데 이런 거 엎어져보고 살짝 깨져보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그 경력 쌓는데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난 한 번도 안 엎어지보고 뭐 해보겠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회사에 몸담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고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성공 확률도 매우 높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관련 그 비즈니스가 여러 가지 이건 이제 들고 나 이런 거 해보겠어 하고 나가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그 사업 환경이 워낙 빨리 바뀌니까 색다른 게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가장 가능성 있는 거는 여러분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회사 내에서 소사장으로 한번 치고 나가는 거는 매우 중요한. 그러면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이 잘 되는 동안에 내가 대표를 맡을 수 있고 지금 그 대부분의 대기업이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조직 풍토가 그걸 장려하고 약간 그 넘어지고 엎어지는 거는 또 이게 저 뭡니까 이걸 해주고 그래서 그런 쪽에 생각을 좀 가지고 그러려 그러면 역량, 성과 관리, 비전, 전략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부수장 이상이 될 때는 그걸 늘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 여러분들 비즈니스 유니트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쓰는 게 있는가? 혹시 쓰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사료든 설탕이든 어떤 부분에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쓰는 게 혹시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쓰고 있죠. 왜? 고객 데이터는 다 빅데이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빅데이터라는 걸로 내가 제대로 활용을 안 할 뿐이지 안 할 리가 없지요. 그 다음에 그 사료 같으면 그 뭡니까? 여러 군데 엔드 유저들한테 뭘 해가지고 어떤 하고 정보 이걸 게더링하고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안 할 뿐이지 지금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지식, 공부 지금 빡시게 해야 되죠. 저거 안 쓸 데가 없죠. 근데 뭐 하겠지만 손 들고 이제 일을 안 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빅데이터 개념이 지금 저 비즈니스 유니트별로 체계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거 해볼 분야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IoT와 스마트 시티. IoT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 IoT 전문가가 되어서 주면 사료 공장 가서 이거는 서로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면 엄청 좋을 겁니다 하고 그런 전문 지식이 있으면 코칭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좀 잘하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할 수도 있죠. 지금 축산 농가도 저도 농업 쪽에 경영 컨설팅 농가 법인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할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나는 사료만 공급을 하고 끝난다 이것보다는 얘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특히 동물농장이 아니고 뭡니까? 동물복지 쪽에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이제 시장이나 도지사 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내 의견을 수렴하든 말든 저는 무지하게 아이디어 넣습니다. 산지 개발 좀 하자. 인도를 좀 만들자. 거기에다가 목축 이런 거 좀 해가지고 지금 사료 축산 거기 가면 냄새 무지하게 나잖아요. 이걸 뭡니까? 이게 좀 넓은 지역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냄새 적게 하면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아마 우리 여기에 지금 축산 쪽에 뭐가 좀 있을 텐데 여기서 그걸로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정신 조금 치매 온 사람들 외국엔 그런 거 많죠. 그런 비즈니스 하나 만드는데도 훌륭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면서 액면 그대로만 볼 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 각도를 바꿔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생각해 볼 게 없는가. 여러분들은 업체를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기 특히 영업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그런 생각만 조금 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작업력을 바탕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볼 만한 비즈니스 영역은 무지하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적어도 5, 6년 안에 해내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입지도 강화되고 아니면 어느 정도 됐는데 회사가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럼 내가 나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 제일 큰 고민이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우리나라 금리 못 올리죠. 시중에 돈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은 거 있으면 돈 되겠다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연 10%만 확실히 안겨줘도 돈 될 사람들 무지하게 많죠. 근데 지금 40대 초반에서 50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분들의 혁신적인 사고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가 지금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대한재단이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이든 제일 그 하는 게 고성과하면서 그 뭡니까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거 하고 관련된 특히 블록체인 이쪽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블록체인 그 다음에 IoT 로봇 이런 거 활용 지금 농업은 그 인건비하고 사람 구하는 거 힘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자동화로 바뀌고 있죠. KBS 스페셜 들어가서 그 뭡니까 도시 공장, 도시 식물 공장 한번 쳐보세요.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금력 있는 대한재단 같으면 도시 식물 공장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이걸 어디다가 같이 결합해가 할 거냐? 왜? 우리가 말 안 들어도 돼. 브랜드. 대한재단이라는 브랜드만 가지고 병원하고 협력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하고도 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 발상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초안 잡히면 제 이메일 적어놨다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도 같이 아이디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미래의 불안감을 줄이려고 그러면 저런 거 특히 4차 산업회가 이거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다가 결합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런 것을 좀 많이 생각해 보자 이런 게 제 얘기입니다. 특히 그 무커라고 아시죠? 무커 저거 혹시 설명하실 분 있습니까? 무커가 뭔지. 요새 교육혁명이죠. 알아도 얘기 안 하니까 어떻게 안 가르쳐 이래 되는 거예요. 혹시 무커가 뭔지. 영어로 그렇죠.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글씨가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 해가지고 K-무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이런 데서 강의 내용을 뭡니까? 온라인에 띄워버리죠.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성적을 채점도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성적 채점 이런 거 학점 그건 잘 안 하지만 MIT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는 그걸 오픈해 놓고 듣는 사람이 레포트를 내고 이렇게 되면 거의 뭡니까? 90%는 인공지능이 자동 채점을 해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그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무커가 어느 정도 이게 활성화되어 있느냐 하면 몽고에 있는 애가 고등학생이 걔가 이제 그 몽고가 공부할 수 있는 인프라는 형편없죠.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를 20개를 달달 외워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하는 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가 그 자연과학 이런 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수학이 돼. 그래서 MIT 강좌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왜? 몽고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교육이 없잖아요. 아예. 근데 얘는 일찌감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도 지금 미국의 저런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강의 못 따라가죠. 그런데 얘는 수학이 되고 영어가 되니까 이걸 들어가지고 레포트를 내라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채점을 해보니까 얘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얘가 어디 있느냐고 봤더니 몽고 있는 거예요. MIT에서 어떻게 했느냐. 야, 너 장학금 줄게. 숙박비하고 다 줄게. 유학 올래? 유학 가가지고 펄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커 성적이 좋으면 서울대, 카이스트 우리나라에서도 뭡니까? 성적 괜찮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연합고사고 뭐 필요 없어요. 왜? 검증된 실력이거든. 그래서 애들이 저런 걸 좀 알면 여러분들 자녀들도 코치 카이스트는 국비장학생 아닙니까? 그죠? 거의 국비장학생. 그래서 이게 세상을 많이 바꾼다 이거지. 이게 굉장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뭡니까? 조카들 중에
공부 없어서 못하는데 애 머리는 있다. 시골에 있다. 저도 시골에 가서는 저런 거 이제 특강 좀 하려고 그래. 가서 돈 없어도 지금은 온라인상으로 지가 노력하게 되면 얼마든지 공부하고 싶다. 그저 어떤 애 그 아이돌 중에 그 데이터 쳐가지고 그저 뭡니까 인터뷰할 때 잘잘잘 했던 애 있죠. 그 걔만 100%는 못 믿겠지만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하느냐 물었더니 너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잘하냐 물었더니 제가 그 미국 드라마 10편 읽었더니 그냥 들어옵디다 하면서 유창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이거지.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고 그래서 4차 산업의 핵심이 뭡니까? 머리 쓰는 기술, 사고력하고 정보다 이게 빅데이터.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4차 산업에 대한 책을 적어도 여러분들 나이 또래에서는 서너 권 읽어 제끼면서 뭡니까? 내가 좀 관심 있으면 특히 블록체인. 나 이쪽에 한번 관심 있다. 우리 회사 하는 일을 블록체인하고 어떻게 연결해 볼 거냐. 근데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된대. 그래야 뭐가 좀 두각을 나타내는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